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신화 230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4월 22일이 무슨 날인가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 지구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죠? 지구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뭐뭐에 대해서라고 쓰려면 지구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날에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자, 여러분 지구의 날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매년 4월 22일 날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저녁 아이고 저녁 8시에 불을 끕니다. 언젠가 10분간. 네, 저녁 8시에 10분간 불을 끕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날에는 그렇죠. 10분간 불을 꺼요. 지구의 날에 대한 실천이 필요해요. 이렇게 10분간 불을 끄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이런 탄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것들은 좀 꺼놓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해요. 그죠? 뭐뭐에 대해서 연구해야 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고요.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와 뭐뭐에 대한은요, 이 설명하려고 한 대상을 화제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들어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 여기 보면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들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듣다 궁금하다 같은 동사가 옵니다. 뭐뭐에 대해서 뒤에는요. 자, 그러면 책, 이야기, 소식, 신문기사 등 명사를 사용할 때는요. 환경 문제에 대한 책,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네, 여기 뒤에 뭐가 오죠? 뭐뭐에 대한 책, 뭐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우리 발표할 거예요. 건축학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러분, 건축학 뭐예요? 집을 짓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를 짓는, 그죠? 그런 학문이에요. 내가 뭔가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 대학교에서 전공을 건축학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발표하다, 듣다, 쓰다, 궁금하다 같은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뭐에 대한은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연습 문제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 궁금해요. 우리 궁금해요가 동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선생님이 기말고사 공지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후변화 책을 읽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영화는 환경보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에 대해 대해서 대해다 돼요. 환경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도 한번 볼게요. 정민 씨는 한국 역사. 자,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요. 우리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한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 중지하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정민 씨는 한국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저는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블로그에 쓰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되는데, 건강에 대한 블로그, 이거는 룰루코츠키 여스님이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신문기사에서 새로운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수님이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요. 뭐뭐에 좋다, 나쁘다를 보겠습니다. 자, 과일을 먹으면 몸에 어디가 좋습니까? 그렇죠.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에 좋습니다. 어디에 좋아요? 피부에 좋습니다. 젤리를 먹으면 몸에 어디가 나쁩니까? 자, 젤리는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래서 젤리를 먹으면 당분이 많아서 이빨에 나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채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건강에 좋습니다. 콜라를 마시면 이빨에 나쁩니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판단할 때 야채는 건강에 좋아요. 콜라는 이빨에 나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이 사람일 때는 뭐뭐에게 혹은 한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약은 여성에게 좋아요. 설탕이 많은 음식은 노인에게 나빠요. 자, 한테는 그 소식은 나한테 정말 좋았어. 그 음식은 고양이한테 나빠요. 그래서 좀 나한테랑 고양이한테는 좀 더 편하게 쓰죠. 그죠? 편하게 구어체를 쓰고 좀 에게는 구어체에서도 쓰고 이렇게 서면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에게, 한테 이렇게 에게, 뭐뭐에게 좋다, 뭐뭐한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읽어볼게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빨에 나빠요. 이 차는 소화에 좋아요. 늦게 자는 것은 피부에 나빠요. 운동을 매일 하면 근육에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뭐뭐에 좋다, 나쁘다를 연습 문제로 채워주세요. 자, 다 했으면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차를 마시면 소화에 어때요? 좋아요. 자,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나쁘죠? 그죠? 나빠요. 사과를 먹으면 피부에 좋아요. 늦게까지 TV를 보면 눈에 어떻게 해요? 눈에 좋아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네요. 눈에 나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자, 이어서도 해볼게요. 뭐뭐에 좋다, 나쁘다를 적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을 많이 먹으면 심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스트레칭을 하면 스트레칭 쫙쫙 피는 거 그걸 하면 허리에 좋아요. 담배는 폐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침에 조깅을 하면 몸에 좋아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빨에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문법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